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됐다. 북한의 일상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뉴스 속 장면,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풍경, 그리고 단편적인 탈북민 인터뷰가 전부였던 우리의 상상은 사실 너무 편협했다. 한 탈북민은 말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말해도 믿을까 싶어서.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평범하지 않은 순간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들이 좀처럼 꺼내지 않던 진짜 북한 생활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 그들의 기억 속 풍경은 잿빛 같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 두려움, 희망,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상의 인물 지혜 27세. 그녀는 함경북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평범한 공장 노동자로 성장했다. 지혜의 하루는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됐다.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구호, 단체 체조 방송, 이웃들의 규칙적인 발걸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장마당에서도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은 일상에 스며든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존재했다. 통제는 거대한 폭력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것을 정상이라 배웠다. 하지만 지혜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통제보다 불확실성이었다. 오늘은 전기가 들어올까? 오늘은 먹을 것이 있을까? 오늘은 누가 조사 대상이 될까? 그런 불안이 쌓이면서 그녀의 마음은 내색 없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혜의 삶을 바꾼 건 장마당이었다. 국가 배급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을 만들었고 그것은 북한의 가장 역동적인 공간이 되었다. 장마당은 다양한 냄새로 가득했다. 말린 생선 냄새, 중국산 라면의 향, 값비싼 천을 파는 여자들의 목소리, 흥정하는 사람들의 한숨. 거기서는 국가가 정한 규칙은 거의 의미가 없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이었다. 지혜도 장마당에서 몰래 중국산 비누를 팔며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늘 불안했다. 단속에 걸리면 물건은 물론이고 신세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장마당은 자유를 꿈꾸게 했지만 동시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장소였다. 그러나 지혜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이곳에서만 나는 나로 살 수 있다. 그녀의 첫 번째 자유는 그렇게 시작됐다. 어느 날 지혜는 중국산 중고 라디오를 손에 넣었다. 그녀의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기 때문이다. 밤늦게 몰래 틀면 바깥 세상 방송이 잡힌대. 지혜는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한 채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췄다. 노이즈 사이로 익숙하지 않은 억양의 한국어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배운 내용과 전혀 달라. 방송에서는 경제 소식, 드라마 주제가, 사람들의 일상 대화가 흘러나왔다. 지혜는 매일 밤 라디오에 귀를 대며 다른 세상의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했다. 이렇게 평범한 게 왜 우리한테는 허락되지 않을까? 그 작은 전파는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 의문이라는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점점 커져갔다. 지혜는 어느 순간 자신이 아무것도 선택해 본 적 없다는 걸 깨달았다. 직업도, 사는 지역도, 결혼도, 심지어 미래도. 친구는 말했다.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고민도 없어. 그냥 정해준 대로 사는 거야. 하지만 지혜는 그 말이 더 슬프게 들렸다. 장마당에서 잠깐 누린 작은 자유가 그녀를 깨우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을 때 더 인간답게 산다는 사실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그때부터 지혜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그 질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질문이 결국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다. 지혜는 탈북을 단번에 결심한 게 아니었다. 몇 년 동안 작은 사건들이 쌓여 점점 마음이 굳어졌다. 정전이 길어져 일주일 동안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던 날. 단속반에게 잡혀간 이웃을 보던 날. 라디오에서 들은 한국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던 날. 그 모든 순간이 모여 그녀에게 하나의 결론을 줬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탈북은 선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가혹한 모험이었다.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였으니까. 지혜는 몇 달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다. 그날 그녀가 넘어서야 했던 건 단순히 국경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인생 전체를 갈라놓는 거대한 경계였다. 지혜는 새벽 1시 깊은 산속을 향해 걸었다.
달빛조차 흐릿해 보이는 어두운 산길. 눈 아래로 펼쳐진 강은 살얼음이 끼어 있었고 멀리서는 개 짖는 소리와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둠을 흔들었다. 가이드가 속삭였다. 오늘은 운이 따라줘야 합니다. 정말 조용히 움직이세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였다. 그녀는 얼어붙은 땅을 손으로 짚으며 기어갔다. 바람만 스쳐도 몸이 움찔했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심장에 철퇴처럼 내려앉았다. 그때 멀리서 순찰조의 손전등 불빛이 스치듯 지나갔다. 지혜는 숨을 멈췄다. 단 몇 초였지만 그 순간은 영혼의 길이처럼 길게 느껴졌다. 광선이 산 아래로 사라지자 가이드가 다시 말했다. 지금입니다. 강을 건너요. 발을 내딛는 순간 차가운 물이 발목을 감쌌다. 금방이라도 얼 것 같은 고통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한 발 또 한 발. 숨을 참고 떨리는 다리를 다독이며 그녀는 오직 한 생각만 붙잡았다. 이 강을 건너야 내 삶이 시작된다. 강 중간에서 살얼음이 깨지며 몸이 잠시 흔들렸다.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지만 지혜는 이를 악물고 나아갔다. 마침내 맞은편 땅을 손으로 움켜쥐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꼈다. 그녀가 넘어온 것은 강이 아니라 자신을 억눌러온 모든 두려움이었다. 한국에 온 지혜는 처음 몇 주 동안 거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화려했고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 속에는 그녀가 꿈꾸던 것이 있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 스스로 결정하는 것, 스스로 원하는 삶을 그리는 것. 편의점에서 늦은 밤 라면을 고를 때조차 지혜는 신기해하며 말했다.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지혜는 말한다. 한국이 완벽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나는 이제야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한 영웅담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인간적인 이야기다. 두려움과 희망, 통제와 자유, 경계와 도약. 그 모든 것이 얽혀 한 사람의 삶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도 말한다. 자유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두려움을 넘어서기 전까지 스스로 보지 못했던 것이었죠.